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며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기대, 학교의 기준, 사회의 성공, 타인의 시선.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행복한 길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기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니체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을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무리는 안전합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며 비슷한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잃는 것.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니체는 평생 인간에게 단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그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왜 그것은 우리를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성공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무엇이 착한 행동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는 하나씩 배우며 자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장한 뒤에도 그 기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말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남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찬을 원합니다. 좋아요의 숫자,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것들을 얻으면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대신 남이 만든 기준을 빌려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무리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는 언제나 비슷한 것을 좋아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며, 비슷한 삶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무리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곧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삶보다 평범한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걸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니?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로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삶은 자신의 것이면서도 완전히 자신의 것은 아니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감옥은 벽이 없는 감옥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타인의 기대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먼저 포기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잃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복은 사라지고 남과의 차이만 남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이 아니라 평가라고 보았습니다. 평가 속에서는 언제나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그루의 소나무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벚꽃도 소나무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꽃을 피우기보다 남의 꽃이 왜 더 아름다운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피워야 할 계절을 놓쳐버립니다. 니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세상을 떠나 혼자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의 기준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남의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남의 기준에 맞춰 그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 더 쉽게 불행해집니다. 충분히 행복했던 하루도 누군가의 더 화려한 삶을 보는 순간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그대로이고 일도 그대로이며 나 자신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비교가 시작되었다는 것. 니체는 비교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습관으로 보았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걸음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던 사람이 갑자기 바다를 향해 걷는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도 오르지 못하고 바다에도 닿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비교는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처럼만 살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그 사람이 견뎌온 외로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했던 실패는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포기했던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는 애초에 공정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행복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비교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화려한 삶.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도착하지 못합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남보다 뛰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남을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흔들립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성장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오늘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이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성장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옆 나무의 높이를 재며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자신의 속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숲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나무가 같은 높이가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계절을 기다리기보다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결핍을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핍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보다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이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잃는 순간 우리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인생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입속에서 결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비난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마디 말에 웃고 한마디 말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점점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보며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의존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100명이 칭찬해도 한 사람이 비난하면 그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정보다 결핍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마시는 순간 다시 목마른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당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 삶은 행복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좋아 보인다는 평가를 좋아하는 것인가? 니체는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높게 평가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밖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을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에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칭찬이 없어도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박수보다 자신의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꽃은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말해 주어야 피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새도 박수를 받기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절이 되었기에 노래합니다. 자연은 타인의 평가 없이도 자신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인정받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잊어버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끝까지 당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목소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 니체는 그 선택이야말로 인간의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평생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쉽게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것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올바른 인생인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뒤 갑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악기는 조율이 흐트러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오래 외면하면 어느 것이 자신의 목소리이고 어느 것이 세상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서도 불안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선택하면서도 공허합니다. 몸은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 자신을 찾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찾는 것은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되는 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등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모습과 내가 진정 원하는 모습이 다를 때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매번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남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 니체는 바로 그런 작은 선택들이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원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는 삶. 그 삶은 결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회는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삶입니다. 니체는 평생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책은 잘 팔리지 않았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철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박수보다 자신의 진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 당신은 어느 쪽이 더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끝내 당신의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을 남깁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것은 자유를 향한 초대이자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는 가장 깊은 철학적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꿈꿉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자유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쇠사슬에만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에도 묶입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 이 정도는 벌어야 성공한 것이다. 남들이 인정해야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상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인간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은 겉으로는 빛나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남의 기대를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고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산을 올랐는데 정작 자신이 오르고 싶었던 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행복한 사람보다 자유로운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남보다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적게 가져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인생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산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오직 인간이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에게 끝없는 결핍을 가르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하지만 그 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불안합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더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오만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니체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인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남이 만들어준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디에서 살지, 누구와 함께할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남들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행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니체는 성공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박수를 보내는 삶보다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준으로 얻은 성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낸 삶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내 삶의 방향까지 결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언제나 바뀝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은, 자신의 진심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니체는 바로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오늘 한 번 더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진심을 먼저 묻는 것. 오늘 한 번 더 남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하는 것. 인생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남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에는 얼마나 많은 당신 자신의 선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는 얼마나 많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이 되어라. 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어쩌면 인간이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여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살았다. 감사합니다.